사모펀드가 또 터졌습니다. 9천억 정도의 수탁 자산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알펜루트 자산운용이 일부 펀드에 대해서 이 환매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바꿔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알펜루트 환매 연기가 한 2천억 정도로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500억에 대해서 펀드 환매를 중단했는데 TRS 그러니까 정권사들이 펀드 운용 자금을 지원해 준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잇따라 지금 해지하겠다고 정권사들이 통보하고 있어서 이 TRS와 관련된 이 또 자금이 펀드가 총 26개 2,300억이 환매가 연기될 걸로 지금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TRS라는 건 토탈 리턴 스와프라고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과 시장 위험을 모두 이전하는 파생 상품인데요. 매입자는 기초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수익을 매도자에게 지급을 하고 매도자는 약정 이자나 수수료를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파생 상품, 고수익 상품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 위험한 신용을 이전하는 이런 수단들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펜루트 자산운용은 코스닥 벤처 펀드를 제외하고는 이 개방형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부분이 적은데요.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이 400억대의 환매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응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400억대의 환매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환매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라임에 이어서 지금 알펜루트까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의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와 관련되는 부분과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내용이 담겨 있는데 투자한 투자자들이 전부 환매에 나서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라임에 완전히 되어버린 정권사들이 지금 펀드 자금을 회수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모펀드에서 유동성에 지금 비상이 생기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BW 신주인수권부 회사채나 전환사채 두 개 중에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는 메자닌 펀드 이런 쪽에다가 주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런 쪽은 현금화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펀드입니다. 근데 이런 펀드에 지금 이 정권사들이 펀드 자금을 회수하려고 이렇게 신청을 넣으니까 자산운용사들이 내줄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사들 별로 다 소문이 돌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저거 우리는 돈 나눠서는 안 되겠다. 전부 회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전이가 되고 이러면서 제2의 라임 사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제 투자자들조차도 이제 긴장이 확산되어 가는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요. 묻지마 전환사채 투자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2018년 6월 25일 날 코스닥의 벤처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 대표들이 자정 결의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코스닥 벤처 펀드가 흥행이 되어서 전환사채 시장, CB 시장이 과열로 치닫자 운용사 대표들이 나서서 전환사채 투자를 묻지마식으로 하는 걸 자제하자고 결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모임에 참여한 사모펀드 운용사는
라임, 알펜루트, 타임폴리오, DS, 파인밸류, 포커스 등 9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코스닥의 전환사채를 사는 게 얼마나 열풍이 뜨거웠으면 이 회사 자산운용사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좀 자제하자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코스닥 벤처 펀드를 갖다가 장려하면서 이 코스닥 벤처 투자를 이 자산운용사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산운용사들이 코스닥 회사들의 전환사채를 사들이는 게 너무 과열되니까 자산운용사 대표들끼리 모여서 그만 좀 사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의 상장사가 아닌 이자율이 제로인 우량 비상장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해도 자금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5월에 코스닥 벤처 펀드 규모가 굉장히 단기간에 급속도로 커지면서 성장성을 가능하기 어려운 그런 기업들까지도 유리한 조건의 전환사채를 발생하고, 이 전환사채와 또 그 전환사채와 BW를 선택적으로 하게 돼 있는 메자닌, 이런 시장이 과열이 되었다는 겁니다. 코스닥 기업이 전환사채를 얼마나 많이 발행했는가 하면 2017년에 이 전환사채의 규모가 3조 2796억인데 2018년에 5조 2800억 정도로 급증을 했어요. 지난해에는 라임 사태의 영향으로 좀 감소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4조 원대의 코스닥 전환사채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벤처 펀드가 등장하기 전만 해도 이런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발행이 되었는데, 그리고 유통이 관리가 되었는데, 벤처 펀드가 등장한 후에 한계 기업, 망하기 직전인 기업들까지도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펀드들이 이를 사서 썰어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기업들, 즉 상폐되기 직전에 몇백 원짜리 주식을 가진 코스닥 기업들도 전환사채 파티에 참가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만기가 다가오는 코스닥 전환사채 규모가 올해는 1조 9천억쯤 되고 내년은 4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보다 2년 후에는 4조 5천억가량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사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에는 만기에 원금 상환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막 발행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다 이렇게 해결되겠지 생각하고 막 이렇게 전환사채 빚을 발행을 한 거죠. 한계 기업들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시한폭탄처럼 만기에 이자까지 내야 될, 원금 이자까지 다 내야 될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알펜루트의 이 펀드 환매를 갖다가 연기시킨 거, 연기는 중단하고 똑같은 거죠. 연기되고 난 뒤에 제대로 되는 꼬라지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권사들이 총수익 스와프 TRS 계약 해지에서 촉발됐는데, 라임 자산운용 사태 이후에 TRS 계약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권사들이 자산운용사에 대한 TRS 사업 전면 철회를 결정해서 향후 사모펀드 투자자의 피해가 굉장히 불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모펀드가 정권사들이 TRS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난 뒤에 해지 통보가 지금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한국투자신탁이 했지만 너도 나도 없이 다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투자자들은 이거 뭐 뻔한 거 아니냐, 망한 거니까 환매해달라 할 때 환매에 응해주면 아마 자산운용사들이 망해버리겠죠. 시간을 벌면서 이제 이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을 택할 걸로 보이는데, 자, 알펜루트의 경우 28일 환매 기일이 확정된
한 20억 규모의 펀드에 대해 환매를 해줘서 이제 다른 펀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부각될 거라 하는데, 자, 라임 펀드에 묶인 돈 1조 6천억 중에 6,700억은 정권사들이 TRS 계약 맺은 거라면서 먼저 챙겨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정권사들이 가져가 버리고 나면 남은 것만 받아야 된다. 이 TRS 계약이라는 건 결국은 펀드 자산을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건데, 자,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펀드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만은 손실이 발생하면 수익률을 깎아먹는 겁니다. 정권사의 이 TRS 같은 경우에는 펀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권사들이 이 기초자산인 사모펀드 투자액을 배경으로 또 TRS 투자를 해줬는데, 이걸 정권사들이 먼저 가져가 버리고 나면 아마 사고 규모가 커질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라임하고 알펜루트만 그러냐? 다른 데도 지금 수두룩하게 이런 데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사들이 서로 앞다퉈 대출을 해소하면서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다 무너질 가능성이 오고 있다. 지금 문 정권에서 제일 큰 금융 충격이 저도 부동산에서 올 거라고 봤는데, 부동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에서 오게 생겼습니다. 제 말이 매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십시오. 문 정권의 금융 위기가 지금 사모펀드에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모펀드가 왜 이렇게 생기게 됐냐? 이 정권 들어서 벤처 투자 펀드가요. 자, 얼마 전에도 한 일주일 전에도 이 문 정권은 4대 벤처 강국을 실현한다면서 또 뭘 주장했는가 하면 공약 이후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하는 K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겠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작년 1월 기준 유니콘 기업 수와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유니콘 기업 수는 11위, 벤처 투자 수는 5위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으로 봤을 때는 미국, 이스라엘, 중국, 캐나다가 한국보다 앞섰다며, 유니콘 기업이 2018년 7월에 3개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지난해 말에 11개로 증가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벤처 투자 자금을 많아 만들어줘가지고 우리나라의 벤처가 급성장했다. 그래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합니다. 자,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매각 가치가 1조 원 이상이 되는 벤처 기업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중이 2017년 0.08에서 2018년 0.19로 2배가 넘게 크게 증가했는데, 그래도 미국이나 후발주자 중국에 비해서도 미약하다.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가적인 벤처 투자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11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벤처 성장 지원 펀드를 4조에서 12조로 조성해서 대규모 성장 자금을 공급할 거고, 적자나는 벤처 회사라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유니콘 예비 특별 보증을 정규 사업화하겠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벤처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벤처 투자액 연간 5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으로 코스닥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 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늘리겠다. 이러면서 관련 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조치로 비상장 벤처 기업이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안대의 주식 발언도 허용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 벤처 투자 펀드 때문에 자산 운용사들이 다 무너지는데 이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요, 벤처 투자를 해서 5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5달 만에 1,300만 원을 벌었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이러니 다른 장관들도 다 벤처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5달 사이에 수익률이 26%다. 이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보고 사람들이 다 벤처에 투자에 몰려드는데 그 사이에 지금 전부 벤처 투자 사모펀드들이 대부분 사기로 지금 작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